여기가 운동장이야. 여기서 월요일에 운동해. 지금 한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육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과서가 정식으로 제작되어 각 학교에 배포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어학과 약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동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그동안 한류의 영향으로 관심이 늘어가던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대학교 입학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급기야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과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약 5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학습 앱인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는 2022년 플랫폼에서 7번째로 많이 연구된 언어입니다. 8위를 차지한 중국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앞질렀습니다. 미국 방송사 CNN은 보고서에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약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애교, 애정의 귀여운 표현, 대박, 멋진, 먹방, 폭식, 쇼 등 26개의 새로운 한국어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프랑스 현지 고등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직접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생 소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2년 전 우리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다는 공지를 보고 저는 정말 흥분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몰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한글이라는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존댓말을 쓰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한국의 문화도 배웠고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서 의아해하는 시선도 많았어요. 왜 하필 한국어야?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일 거예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제는 K-북까지. 한국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어요.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에요. 파리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 화장품 매장도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우리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제 경험을 들려주면 어떨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한국어를 통해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한국어 학습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 한국어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K컬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등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국어로 인해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960년대부터 파리 동양어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배우는 언어였대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양국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졌죠. 그리고 2007년 드디어 프랑스 교육부가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인정했어요.
이때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그저 여러 외국어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도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졌죠. 교육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2016년부터는 중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2019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정식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죠. 바칼로레아에 한국어가 포함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우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났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이때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죠. 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되었고 한국어 교재도 더 많이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국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랑스 교육부와 협력했고 프랑스의 한국어 교사들과 한국학 교수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저도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한국어 수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다는 공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기뻤죠. 바로 신청했답니다. 처음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안녕하세요 라고 쓰시면서 수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글자들이 정말 신기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따라 쓰면서 느낀 설렘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배웠을 때는 정말 감동했답니다. 세종대왕님의 지혜에 놀라웠죠. 그리고 수업에서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좋았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예절 등도 함께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 존댓말을 배우면서 한국의 예,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점들이 한국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줬죠. 지금은 프랑스 전역에서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에 한국어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저는 이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고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바로 K컬처죠. 프랑스에서 K컬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2012년부터 시작돼요. 그해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노래 하나가 있었죠. 맞아요,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에요. 이 노래는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이 노래가 들렸고 TV에서도 자주 나왔죠. 심지어 제 부모님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셨다니까요. 강남스타일은 단순히 유행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계기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K-팝이 너무 좋아서 다른 노래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을 알게 되었죠. K-팝의 매력은 정말 대단해요. 화려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멋진 뮤직비디오까지.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가사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막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니 가사의 의미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K-팝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인기를 끈 건 한국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우리는 쉽게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들이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서는 한국의 창업 문화와 청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졌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보며 봤지만 점점 한국어 대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뿌듯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기도 한답니다. K-팝과 드라마 외에도 한국 영화의 인기도 대단해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을 때 프랑스 전체가 들썩였어요.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저도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뷰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프랑스는 원래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파리 곳곳에서 한국 화장품 매장을 볼 수 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예요. 저도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를 따라 해보고 있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파리에 한국 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 식품 코너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라면, 김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이제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죠. 저희 가족도 주말마다 집에서 불고기를 해먹을 정도예요. 이렇게 K컬처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K-팝을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가 궁금해졌고,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꿈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K컬처의 영향력은 단순히 문화 소비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저는 K컬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의 경험도 함께 나눠볼게요. 다음은 제 친구 마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는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예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글이었어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글자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배우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글의 제작 원리를 배우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을 익히고 나니 한국어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코끼오, 야옹, 멍멍 같은 동물 소리부터 아장아장, 반짝반짝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말까지. 이런 말들을 배울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한국어는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문법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이 흥미로웠죠. 우리 프랑스어에도 존칭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게 존댓말과 반말을 사용하는 게 꽤 재미있어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면 뿌듯하답니다. 이제 제 친구 르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르네는 K-팝 팬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의 리듬감이 좋아지는 거야. 특히 랩 파트를 들을 때 한국어의 리듬감이 정말 잘 느껴져. 이제는 한국어로 랩을 하는 게 내 꿈이야. 또 다른 친구 피에르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특히 한자어를 배우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지. 이런 지식이 내 세계사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제 룸메이트인 클로에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예요. 그녀의 경험은 이래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2배가 됐어. 대사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캐릭터들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 거지. 특히 오빠 언니 같은 호칭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인물 관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 루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 이제는 한국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읽을 수 있게 됐지. 게다가 요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직접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게 됐어. 언어를 통해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죠.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 인내심과 열정을 발견했고 제 가능성에 대해 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변화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5년에 프랑스 전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약 3,000명이었대요. 그런데 2020년에는 그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프랑스 교육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대요. 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저도 학교 수업 외에 앱을 통해 공부하고 있어요. 음성인식 기술을 발달해서 발음 연습도 할 수 있고 AI 챗봇과 대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VR이나 AR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VR 기기를 쓰고 가상의 한국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요. 그러면 마치 실제로 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진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할 거예요. 문화 교류 분야의 전망도 밝아요. 한국 영화, 드라마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통역사, 번역가, 문화 컨텐츠 기획자 등의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또 프랑스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아요. 한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더 필요해질 거예요. 저희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야. 그 중에서 너희처럼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외교관, 통상 전문가의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미래의 주한 프랑스 대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는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주요 외국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멋진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실력은 우리의 미래를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제 한국어 학습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국어 학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낀 한국어의 매력, 그리고 한국어 학습이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사고방식, 역사를 만났어요. 두 번째로 한국어 학습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문법 구조가 프랑스어와 완전히 달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면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인내심과 학습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셋째, 한국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온라인에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 세계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어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넷째, 한국어 학습은 제 미래의 가능성을 넓혀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통역사가 되거나 한국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되는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제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다섯째,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감수성이 높아졌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자막만 읽는 것과 원어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표현, 유머,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콘텐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섯째, 한국어 학습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어야?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은 제게 즐거움을 주었어요. 좋아하는 K-팝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를 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을 때,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정말 특별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어 학습에 대해 조금은 관심이 생기셨나요? 제 경험을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어의 세계로 뛰어드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낯선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책을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고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국어를 접하세요.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보거나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 친구를 사귀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국어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여정이에요.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로 만나요. 그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갈수록 높아져가고 특히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기대 이상인데요. 한국인인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세계 속의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